그 예측과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할 얘기가 조금 많아서 영상을 좀 두 개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5만원권을 좀 돌파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5G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응법과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시기는 언제 정도일지 좀 가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3%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올랐다가 지금 아직 합의문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약간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살짝 보면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이제 15일부터 25%에서 30%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좀 딜레이를 했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 특히 RFHS랑 KMW가 많이 이제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명분으로는 화웨이 제재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반도체 주들이 오늘 좀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장비주들이 이제 KC텍을 비롯해서 테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익 IPS도 이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5만원권을 좀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5만원대를 돌파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뭐 쭉쭉 오를 것이냐, 당연히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미중무역 합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가 어떤 반도체 장비 투자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움츠러들었던 반도체 시장이 좀 재개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이익 사이클과 화학 이익 사이클이 많이 하락을 한 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이 사이클이 다시 지금 턴 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주가는 이것보다 아무래도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크게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오를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를 보면은 전고점을 대부분 뚫었어요. 대부분의 장비주들이 전고점을 크게 뚫고 난 뒤에 상당히 좀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박스권을 뚫는 그런 상승이 나왔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을 때가 차트 우리 공부할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이다가 뭐 삼각 수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가 매수하는 그런 매수 시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차트 기법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주가를 지지할 만한 실적이 앞으로 나올지, 이제 앞으로 12월 달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달에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보다 잘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상 컨센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번 주가의 상승은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만 상승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라든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스의 실적을 잠깐 보면은 2017년과 2018년도에 굉장히 이제 주가 매출이 2017년도에 이제 급증을 했죠. 그래서 주가도 거의 한 3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아무래도 투자를 2019년도에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달 2분기 실적이 이제 41억 원이 예상이 나왔고, 3분기 실적이 31억 원으로 역대 지금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죠. 컨센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권가에서 나올 그런 내용들이 좀 뻔하게 예측이 돼요.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 TV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영상을 좀 찍을 거예요. 반도체 반등 시작하나, 반도체 매수할 시점이 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영상을 많이 찍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 3개월 전부터 계속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 만약에 풀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고,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른 것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선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상승도 어떤 실적 대 실적이 눈에 보이면서 오른 것이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완화라는 기대감을 얹고 이제 오른 것이잖아요. 지금 이 기대감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꺼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몇 퍼센트, 뭐 좀 크게나 5%까지는 오를 수도 있어요. 이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꺼지거나 아니면은 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반도체 이제 앞으로 2020년에 꼭 봐야 된다라는 그런 영상 아마 9월 초 정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전을 하고 상승하는 시기와 이제 다시 하락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 반도체 D램 가격과 주가와 영업 실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D램 값이 상승을 하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상승하는 그런 초기 국면 혹은 이제 그 플랫한 그런 국면에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을 그리는 그런 시기가 1번과 1 다시 국면이 이제 지나겠죠. 그리고 반도체 가격과 D램 가격이 피크를 찍으면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쌍봉을 그리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리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D램 값이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더 과잉된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D램 값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먼저 하락을 하게 됩니다. D램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설비 투자가 감소가 되는 3번의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사실 올해 초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3번의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D램과 낸드의 감산 그리고 가격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이제 3번 구간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D램과 낸드 감산에 대한 소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서서히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주가는 이것보다 먼저 선 반영돼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4번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3 다시 국면에서 4번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램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 정체 구간이고,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분기 정도, 한 2달 정도 가격이 약간 상승을 했고, D램은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추세라면은 몇 개월 이내에 가격이 좀 반등이 되기 시작을 하고, 물량도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P와 Q라고 하죠. 이제 그 수요와 가격이 모두 오르게 되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피크로 향하게 되는 그런 주가의 상승하는 시기가 이제 서서히 도래할 것인데, 지금은 그 시기가 이제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선 반영돼서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살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약간 추가를 해봤는데, D램과 낸드의 가격 정체 구간에서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D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약간 이제 시차를 겪으면서 따라오게 되는데, 주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지금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선 반영이 된 것 같고, 아직 제가 반도체 가격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반도체 가격도 조금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희 IPS도 오늘 1.8% 좀 오르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이것도 지금 아직 실적이 3분기, 4분기는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좀 높다. 오히려 한 6대4 정도로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금 이것을 이제 매수할 그런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꼭 이제 본인이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 올해 9월 달 정도부터 말씀드린 것을 쭉 정리해서 이 구간 있잖아요. 지금 올랐다가 박스권을 구리는 그 박스권 저점에서의 구간에선 제가 이제 계속 다시 봐야 된다,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서부터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과 그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좀 찍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5G에 대한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과 그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좀 찍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5G에 대한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